와, 안녕하십니까. 신의12 김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스텝 인터뷰라는 코너가 새로 생겼는데요. 오늘 첫 번째 타자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열광하고 있고, 또 SNS에서 각종 밈이나 그 대사들 이제 유행시키고, 또 심지어 N차 관람까지 부르고 있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죠. 그 한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 헤어질 결심 분장 감독으로 참여하신 송종희 분장 감독님을 모시고 헤어질 결심의 분장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무비히어로 구독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어질 결심에서 분장 감독으로 일했던 송종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헤어질 결심에 열심히 참여했던 스텝으로서 저희 파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상세히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박찬욱 감독님과 공동경비구역 JSA부터 시작을 해서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가씨, 그리고 지금 극장에서 개봉하고 있는 헤어질 결심까지 사실 박찬욱 감독 사단에서 가장 오래된 멤버시고요. 그리고 이 창동 감독,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서 그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캐릭터 이름이 강두였나요? 네. 예, 강두의 송강호 씨 당시 헤어스타일이 그 영화에서 이제 염색을 했다가 이제 밑에 좀 자라가지고 검은색 숱이 좀 보일락말락 이제 거의 좀 보이죠. 그런 어떤 굉장히 자연스러운 강도 캐릭터를 헤어스타일로 또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얼굴 없는 미녀라는 영화에서 김혜수 씨가 당시에 사자머리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 사자머리의 이제 작품 장본인 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도연 씨가 출연했던 인어공주가 이제 설정상 전도연 씨가 1인 2역을 맡은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전도연 씨의 그 두 가지 면모, 까무잡잡한 피부톤과 그리고 또 내추럴한 그 이제 피부톤을 구분해가지고 1인 2역을 배우가 굉장히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그리고 뭐 만추나 이런 굉장히 우리가 관객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영화들의 상당 부분의 캐릭터가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셨던 분장 감독님이십니다. 제가 좀 소개를 좀 잘했나요? 너무 완벽하세요. 좀 물론 이제 뭐 좀 KMTV나 네이버에서 송종희 치면 쭉 전체 필모그래피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그 예고편 영상을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박해일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이제 이 영화에서 박해일 씨를 해준 예. 타회일 씨가 연기한 설애가 이제 두 인물이 이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제 누군가는 멜로드라마인데 사실 스릴러의 외피를 두른 이제 장르고요. 보시면서 오랜만에 작업했던 기억이 좀 나시나요? 기억이요? 어떤 기억이? 촬영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촬영 끝난 지 오래됐고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영화의 클립들을 좀 찾아봤고, 그때 준비했던 어떤 컨셉만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한번 보고 확인하고 왔어요. 네. 그 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나씩 사진을 보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아가씨가 끝나고 박찬욱 감독이 이제 신작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자라고 시나리오를 이제 건네셨을 때, 네.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좀 이야기가 어땠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얘기는 그 작품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부터 저에게 스케줄 확인이 있었고요. 작품을 하고 다른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도 저는 감독님 영화에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의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오래된 감독님들이랑 같이 작업할 기회가 생겼을 때 같이 작업하는 게 되게 감사하다고 느끼고 값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어느덧 감독님과 되게 젊었을 때 만났지만 중년이 됐잖아요. 근데 중년인 저에게 파격적으로 멋있는 시나리오라고 읽혀졌고요. 혜준과 설애가 성장하는 성장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나리오에서도 있지만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서로에게 물들고 마침내 사랑을 통해서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혜준과 설애는 같이 성장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중년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 또한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몇 년 안에 읽은 시나리오 중에서는 너무 좋았어요. 감동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혜준하고 설애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각자가 이제 처해진 상황에서 성장해가는 이제 서사에서 분장 감독으로서는 당연히 배우하고 밀접한 거리에서 작업을 하는 업무 특성상 혜준, 박해일 씨가 연기한 혜준과 탕웨이 씨가 연기한 설애 이 두 인물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송정희 분장 감독이 바라본 혜준과 설애를 각각 어떤 인물로 보셨는지. 이제 설의 대사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날 책임진 형사가 폼이 있어서 처음부터 좋았다 이런 대사가 기억하시죠? 저는 그 대사가 너무 혜준이라는 캐릭터, 특히 박해일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품위적인 느낌? 그 배우가 온전히 이 작품을 하기 전부터 지녀온 어떤 품위적인 느낌이 박해일 배우와 너무너무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탕웨이 씨가 연기하는 설애는 예뻐야 하는데 그게 어떤 현실에서 규정짓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유전자부터 타고난 어떤 매력적인 것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근데 그런 매력적인 것들이 모여서 형사로서 자부심이 있는 혜준이라는 캐릭터를 붕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매력적인 것들과 그 자부심 있는 형사를 온전히 관객한테 드러나 보이면서 숨겨진 어떤 매력적인 것들로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서로의 어떤 이끌림은 뭘까? 근데 이 이끌림 안에 그런 또 대사가 있었어요. 그 혜준 대사 중에 설애 씨가 나하고 같은 종족이라는 거 알아요? 뭐 이런 식의 대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명대사죠. 네네. 예. 그래서 이 대사를 계속 곱씹어 저한테 질문하면서 이 둘 관계 안에서 닮은 점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계속 파고들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인물들을 표현하려고 공부를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찾은 키워드는 결핍이라는 맞아요. 키워드였는데 이 둘 관계 안에서 결핍을 어떤 관계로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서 연구를 했고요. 결론을 내린 것은 혜준은 자신을 품위 있는 형사라고 인정해주는 설애가 자신의 결핍을 채워준다고 생각을 했고 설애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어떤 품위 있는 형사 혜준에게서 사랑에 대한 결핍을 채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그 과정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느끼면서 서로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도 성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런 들었어요. 관계가 사실 많은 분들이 헤어질 결심에 열광하고 있는 지점이고 그 분장 감독님이 현장에서 사실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분장이라는 업무 자체가 배우들이 현장에 콜타임에 맞춰가지고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자 카메라 앞에 서기 전에 캐릭터로 변모해가는 첫 번째 공간이 이제 분장실인데 그런 점에서 사실 조금 더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박해일, 탕웨이 두 배우하고는 이미 감독님이 인연이 있으세요. 박해일 씨 같은 경우는 한 11년, 12년 전에
은교라는 영화에서 그 당시 이제 또 화제가 됐었던 박해일의 노인 분장 이정료 캐릭터. 네. 네, 노인 분장을 또 송정희 분장 감독이 과감하게 시도를 하셨고, 또 탕웨이 씨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게, 이 영화 역시도 이제 10년 전에 김태용 감독의 만추라는 영화에서, 이 만추가 송정희 분장 감독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남다른 영화인 게, 그 김식표류기라는 이해준 감독의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특수분장 쪽으로 이제 업무를 좀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좀 그동안 10년 넘게 충무로에서 굉장히 일만 계속 하다가 또 약간 재충전도 필요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캐나다 밴쿠버로 날아가서 특수분장을 이제 새로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서 촬영을 준비 중인 김태용 감독이 그 송정희 분장 감독에게 SOS를 친 거죠. 미국 원스 시애틀에서 찍었나요? 네. 네, 시애틀에서 찍을 테니까 이제 좀 합류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김우영 촬영 감독하고 네. 조상경 의상 감독하고 같이 찍었던 그 탕웨이 씨하고 그때 같이 처음 이제 만났던 인연이 있는데, 이 두 배우 오랜만에 만나 보시니까 세월도 지났고 이제 배우들 얼굴도 좀 늙었고 이제 어떠셨나요? 먼저 이제 그 얘기 하기 전에 비하인드 얘기해도 되죠? 아, 그럼요. 제가 한 번에 이제 합류를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건 아니고, 시애틀에서 만추가 모든 스태프들이 넘어간 건 아니고, 헤드 스태프들만, 감독님들만 넘어가서 작품 준비를 하던 차에 탕웨이 씨와 현빈의 어떤 룩을 저희가 일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테스트 과정을 거친 거예요. 미국 스태프들한테. 그런데 이제 그 결과물이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판단 하에 저한테 다시 의뢰가 들어왔고, 그때 이제 류무 감님의 설득과 맞아요. 류미 감님이 이제 저를 포섭하셔가지고 얘기하시고 이 작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존의 김태용 감독님의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팬으로서 감독님과 같이 작업해보는 게 큰 영광이겠다 싶어서 작업 참여를 하게 됐어요. 박해일 배우하고는 작업 인연이 많이 있었고요. 은교 이후에도 나의 독재자라는 이해준 감독님 영화로 작업을 같이 했었고, 탕웨이 배우분하고는 한국에서 3편이 한국 영화에 출연하셨는데 그 모든 분장을 제가 다 담당했어요. 아직 개봉하기 전인 이제 김태용 감독님의 원더랜드라는 작품도 저를 지명한 건 아닌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가 분장을 하게 돼서 상냥 얼굴을 만들게 됐죠. 박해일 배우하고는 인연이 많이 있는데 많았죠. 네, 너무 괴물 때도 같이 하셨고. 예. 네. 근데 박해일 배우한테는 항상 마음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은교에서 나온 것이기도 한데 그 인물을 만드는, 아까 유학 얘기도 하셨지만 특수분장이라는 특정적인 기술을 공부하기보다는 제가 오랜 시간 일반 분장을 하면서 인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다채롭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냥 판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를 느끼고 좀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되게 갈증 같은 게 있었던 시기에 모든 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자. 근데 그게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특수분장이랑 연결이 되었고, 그런 일환에서 어느 정도 쉬고 싶기도 하고 재충전하는 공부할 시간도 가지려고 캐나다 여행을 결정하게 된 건데요.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타이밍이 좋게 정지우 감독님께서 은교라는 작품을 준비하셨고, 그 작품에 되게 굉장히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박해일 씨가 담당하는 그 노인을 제가 특수분장하게 됐어요. 사실 경험이 없는 처음 시도하는 기술이고 인물 표현인데 되게 많은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과. 근데 그 박해일 배우는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 멋있는 어떤 그 제일 힘든 걸 했거든. 저희 스태프들 특히 분장팀을 감동시키고 품위 있는 배우로서, 그때부터 품위 있는 배우로서 그럼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어떤 애티튜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드러운 힘. 네, 그런 힘이 힘들었던 감독님과 특수분장을 처음 하는 저를 은근히 리드하면서 그 은교라는 영화를 무사히 잘 이끌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멋있는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힘든 거를 한번 하시면서 이번에 굉장히 박해일 씨도 그랬고 송정희 분장 감독도 아마 서로에게 좀 이렇게 같이 또 오랜만에 같은 작품으로 만난다라고 들었을 때 서로 이제 안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지금 이제 슬슬 저희가 스튜디오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그 이제 장면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나 스틸에 나온 그 인물들의 어떤 작업기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